드넓은 바다 위를 누비고 낯선 땅을 거닐었던 14일간의 기록. 200여 명의 전남 지역 학생들의 꿈의 항해. 한여름을 더욱 뜨겁게 달군 선상무지개 학교의 닻이 올해도 힘차게 올랐습니다. 재밌는 것 같아요. 색다른 경험인 것 같습니다. 행복하죠. 아이들과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일본과 중국을 돌아보며 평화의 의미와 나라에 대한 소중함을 피부로 느끼고 나의 미래에 한 발짝 나아갈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 아이들이 함께 채워나간 2016 선상무지개학교. 그 2주간의 기록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입교식을 하루 앞둔 날, 아이들을 인솔할 32명의 교사와 교육청 관계자들의 준비가 한창입니다. 김민수 선생님, 102개. 102개. 빼면 105. 전체 300여 명에 이르는 대식구가 2주 동안 함께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챙겨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명찰, 단복 같은 준비물부터 체험활동 장소에 대한 동선 정리와 최종 리허설이 꼼꼼하게 진행됩니다. 선상무지개학교 모토가 더불어 성장하는 행복한 항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교직에 들어온 지 올해 2년째밖에 아닌데 저 또한 교사로서 아이들과 그리고 동료 선생님들 그리고 선배님들과 성장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아이들이 모이는 날. 아이들이 도착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바로 반배정. 어떤 친구들과 어느 배를 타고 생활하게 될지 한껏 부푼 기대를 안고 입교식에 참석하는데요. 단복을 입은 아이들을 보니 항해가 다가왔음이 실감납니다. 수랑을 하는 우리 관계자와 함께 진심으로 환영하며 여러분의 입교를 허가합니다. 이제 정말 아이들을 보낼 시간. 애틋한 마음을 응원과 격려로 대신합니다. 시간이 지치지 말고 친구들하고 밥하고 잘하고 와. 치킨 사줄게. 날씨가 무더운데 건강 조심하고 또 새로운 것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보고 또 많이 듣고 같이 가는 친구들하고도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로 6번째를 맞이한 2016 선상무지개학교에는 전남 지역의 중학교 2학년 학생 219명이 참여했는데요. 대학교 실습선인 유다로와 새누리호 두 척에 나눠 타고 13박 14일의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부모님들의 걱정과 기대를 뒤로하고 드디어 출항. 배 안에서의 첫 번째 일정은 안전사고 예방교육. 아이들도 진지하게 임하는데요. 퇴선! 퇴선! 하면서 집합 장소로 올라왔는데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혹시 모를 안전사고와 긴급 상황에 대비해 꼼꼼하게 탈출 과정을 몸으로 익힙니다. 아무리 날씨가 덥고 힘들어도 저희 안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교육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에 조금 더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올해 선상무지개학교는 더불어 성장하는 행복한 항해를 주제로 일본과 중국을 돌아봤는데요. 항해 중에도 전문 분야 선생님들을 통해 다양한 수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독서 토론 활동, 진로 탐색, 음악, 미술 교육 등 말 그대로 움직이는 바다 위의 학교인 거죠. 자기들의 여행을 이렇게 하나하나 스케치로 작업을 하면 좀 나중에 멋진 추억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21시간을 쉬지 않고 달려 도착한 일본 후쿠오카의 하카다항. 입항을 마친 아이들은 버스를 타고 나가사키로 이동합니다. 이곳에서 아이들은 어떤 것을 보고 느끼게 될까요? 나가사키에서 가장 먼저 찾은 곳은 평화 전시관.
아픈 전쟁의 흔적을 고스란히 모아둔 곳인데요. 1946년 8월 9일 히로시마에 이어 두 번째로 원자폭탄이 떨어졌던 나가사키. 이게 공중에서 이제 폭파된 거야. 아까 상공 몇 미터에서? 500m. 아, 그 지점 지나갔지? 아이들은 이해를 돕기 위한 선생님들의 설명과 폭격 당시의 기록을 살펴보며 전쟁의 참상과 평화의 소중함을 배웠습니다. 피해가 너무 참혹한 것 같아서 전쟁의 심각성에 대해 알게 된 것 같아요. 학생들한테 설명해 주는 것을 계기로 저도 많이 알게 됐고요. 학생들도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사실 충격도 많이 받은 것 같고. 이어서 바로 옆에 자리한 평화공원으로 향하는데요. 원폭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평화의 샘 앞에 섰습니다. 목이 말라서 기름이 둥둥 떠 있는 물을 이렇게 먹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죽어갈 때 얼마나 정말 물이 먹고 죽었을까. 그리고 한쪽에 마련된 작은 위령비. 오시면 우리 한국 학생들은 묵념을 하고 강제징용됐다 원폭 피해를 피하지 못했던 한국인들을 위한 장소입니다. 그들을 기리는 아이들. 나가사키 평화자료관장인 다카자네 선생님의 특별 강연도 마련됐는데요. 강연을 들으며 우리 아이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때 이 전쟁이 왜 일어났었고 그 당시 뭐 일본이 한국인을 이제 식민 지배를 했다는 거 뭐 그런 내용과 원자폭탄이 투하될 당시에 한국인의 아픔은 잘 드러나지 않아서 그 점이 안타까웠습니다. 선상무지개학교는 역사적인 장소를 방문하기도 하지만 그 지역의 명소도 같이 돌아봅니다. 아이들에게 특히나 인기가 좋았던 하우스 텐 보스. 일본 속의 네덜란드라 불릴 정도로 이국적인 이곳에서 아이들끼리 자유시간을 가졌는데요. Where? Where? 짧은 영어와 일본어, 몸짓, 발짓을 총동원해 결국 길을 찾아내고야 맙니다. Thank you.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말은 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네, 이웃 나라니까 통해야죠. 일본어 별건가요? 올해 선상무지개학교는 예년과 달리 육상 생활을 오래 한 것이 특징. 이것도 걸쳐가면은 그 나라에 대해 더욱더 친밀감을 느끼고 깊이 스며들 수 있도록 의상과 식사, 생활체험을 늘렸는데요. 이런 배려를 통해 아이들끼리도 더욱 친해지고 그 나라에 대한 이미지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한다고 생각했는데 모르는 게 더 많았고 세상을 향한 발걸음 옮길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제 생각과 달리 일본이 굉장히 소박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했어요. 이렇게 4일간의 일본 탐방이 마무리됐습니다. 다시 힘차게 돛을 올리고 이번에는 바다 건너 중국 상해로 향하는데요. 이동 중에는 어김없이 밤비할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단순히 보는 것에 그치지 않도록 일본 탐방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과 느낌을 말하고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는 시간. 흩어져 있던 단편적인 기억의 조각들이 줄지어 나열되고 차곡차곡 정리돼 갑니다. 그 워크북 늘 챙겨 다니라고 하셨던 내용들이 정말 알차게 내용이 된다. 여행했던 것들을 정리하는 의미로 한 번씩 읽어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꼬박 48시간. 이틀에 걸친 긴 항해를 마치고 드디어 중국 상해에 도착. 답답했던 배에서 벗어나 가벼운 발걸음으로 찾은 곳은 중국을 대표하는 정원 문화가 돋보이는 곳. 수저우의 졸정원입니다.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에서 동양의 베네치아라고 적었을 만큼 아름다운 수저우에도 백미로 꼽히는 졸정원은 중국의 4대 정원 중 하나.
가장 중국적인 장소에서 중국을 만끽합니다. 생각보다 좋은 것 같아요. 오기 전까지는 무서운 이미지가 많았는데 사람들도 착한 것 같고 좋은 것 같아요. 선상무지개에서 매년 빼놓지 않고 들르는 곳, 항주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정부에 들어서는 순간 장난기가 있던 자리에 애국심이 채워집니다.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꿋꿋하게 임시정부를 지켜나간 선열들의 정신에 숙연해지고, 루신공원의 윤봉길 기념관에서도 자신을 희생하며 독립을 외쳤던 투사들을 보며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던 대한민국, 우리나라에 대한 소중함을 되새깁니다. 교과서와 시험지가 알려주지 않는 우리 역사의 민낯과 마주한 아이들. 우선 책에서만 보던 역사 속의 인물들을 이런 곳에 와가지고 직접 배운다는 게 정말 보람이 있었고, 저도 한국에 돌아가서요, 이 위인들처럼요 열심히 우리 한국을 알리고 세계에 많이 알려지게 만드는 사람이 되도록 할 겁니다. 독립의 의미를 가슴에 품고 다시 찾은 상해. 뜻깊은 초청 강연이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중국에서 성공한 사업가로 자리 잡은 전남 출신 선배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 생활에서 내가 어떻게 생활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이제 15분 이럴 건데 인생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 여기 와서 좋은 친구도 만나고 또 중국이라는 새로운 가고 또 배라는 또 새로운 경험도 아마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지역 후배이자 아들, 딸 같은 아이들에게 본인의 경험을 전달하고 질문과 답변을 통해 대화도 나눴습니다. 선배와의 만남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미래에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은 욕구가 생겼어요. 자, 상해에 왔으니 야경을 감상해야죠. 상해 풍경의 첫 장이라 불리는 외탄 야경 앞에서 신이 난 우리 아이들. 기분 좋아요. 사람이 완전 많고요. 불빛이 너무 예뻐요. 이제 저거 봐요. 봐도 끝이 없어요. 화려한 야경을 배경으로 등장한 의문의 케이크. 다시마에서 7월 25일부터 8월 5일까지 생일인 사람은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선상무지개학교 기간 동안 생일을 맞은 아이들을 위한 깜짝 선상 생일 파티.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파티에 모두가 흥겨운 밤입니다. 중국에서의 마지막 밤이 그렇게 저물어갑니다.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시간. 아이들은 지난 2주 동안 어떤 것을 느꼈을까요? 같은 것을 보았지만 느낀 것은 각자 다른데요. 반별로 그동안의 여정을 정리하는 활동 결과물을 작성합니다. 이젠 발표도 자연스럽습니다. 한국이 가까워질수록 이별을 실감하는 아이들. 또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아쉬움을 달래고 곧 만날 부모님께도 손편지로 마음을 전해봅니다. 처음 적응훈련 2일 기간 동안에는 이름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데 그런 친구들과 벌써 정이 들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상당히 많은 나라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줬고, 그리고 집에서 떨어져서 2주 동안 생활하면서 저에게 자립심을 심어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선상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도 선상에서 배운 것처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13박 14일간의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다시 목포항으로 돌아온 2016 선상무지개학교. 입교식을 했던 바로 그 장소에 다시 모여 수료식을 가지고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밤별로 기념 촬영도 하고 무사귀환을 자축하며 시원섭섭함을 날려봅니다.
아이들을 위한 체험 활동으로 어떻게 하면은 보다 효율적인 활동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쪽에서 교육과정을 개편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학교 안에서 그대로 연결시켜서 다른 아이들에게도 이 부분을 안내하고 그래서 먼 훗날까지 이걸 가지고 갔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이웃나라의 역사와 문화의 현장을 둘러보며 평화와 공존에 대해 생각해봤던 시간. 혼자가 아닌 우리였기에 가능했던 그 어느 때보다 빛나는 여름방학. 2016 선상무지개학교에서의 추억이 학교 생활의 원동력이자 미래의 나침반이 되길 바라봅니다.